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 임시회 제2차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 진행 등에 대해서 우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과학기술 융합과 초연결 이런 시대의 새로운 전개에 부응하는 우리 국가적인 여러 노력들이 잘 지혜로 모아지고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변화에 민간 경제 주체 그리고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대응을 제때 못하고 시스템 혁신을 지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무래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첫 회의는 오늘 기업 현장 및 과학기술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규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전은 공청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으로 하고 필요한 의원님들께는 1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방식을 염두에 두시고 효과적인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서는 답변 시간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대신 좀 요점 위주로 충실하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국회에서 생방송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예, 오늘 공청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과학기술인 단체 총연합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세 분의 진술인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이상엽 특훈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지금 가총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혁신벤처 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사회춘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목례하시죠. 네. 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2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정책 건의나 제언을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진술인께서 해주신 말씀이나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은 잘 정리해서 정부에게 송부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부터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상 본부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연관 이 정부 부처 중에 첫 번째 업무 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관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관련 주무 부서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오늘 하는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가 3시부터 열리나요? 네. 그래서 참석이 좀 어렵게 됐고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대통령 주재의 같은 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고, 사전에 간사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차관님들께서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기정통부 장관님과 국무조정실장이 꼭 참석하셔서 의원님들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경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상의회 이제 박용만 회장님께 우리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특위의 공청회에 좋은 분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우리 이경상 본부장님이 나와주셔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상엽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정부 부처에게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보고보다 과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왜 안 됐는지, 그리고 현재 현안이 무엇인지, 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그런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만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가 있을 때 참조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특위 현안들이야말로 정부, 국회, 여야, 민간 뭐 할 것 없이 크게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길을 찾아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문 시간만 계산해서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1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욱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들도 답변할 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회하시거나 다른 추상적 설명으로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질문 요점에 맞추어서 명료하게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는데요. 김성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카이스트의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주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민 부소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민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책상에 그 혁신 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안이라고 하는 두터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고 국회가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위의 구성을 의결할 그 언저리 지점에 이미 이제 엔젤 투자 협회, 뭐 벤처 투자 기업 협회, 관련된 이노비즈 협회 등등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서 뛰는 분들이 혁신 벤처 정책 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만든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 발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 전달을 못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존경하는 특위위원님들 책상 위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과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세균 의장께서 미리 법대실에 좀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르는 입법 과제를 좀 준비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제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오늘 우리 특위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제본 완성해서 좀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전달된 자료입니다. 다만 법제실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법제적인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더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또 법제실 관계자의 얘기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공청회는 우리가 점심시간 한 30분을 조금 더 이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의 합의는 3분 플러스 1분 질문 시간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오전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3분으로 가급적 끊겠습니다. 오후에 정부 정책 업무 보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분 플러스 1분 질문 시간이 되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 공청회는 모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이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질의 시간 3분 활용에 잘 이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된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에서도 과거에 달리 어떤 방법을 새롭게 해서 좀 진전을 보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예, 뭐 신산업 분야가 기존 사업자들과의 뭐 갈등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진흥과 지원이라는 측면과 규제라는 측면의 두 가지 뭐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규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해서 좀 시범적인 부분들에 대한 혁파를 함으로써 샌드박스나 시범 사례 이런 부분들을 확산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성과 혁신성 부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분야 내에서도 좀 더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1차 단초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현장과의 그 대화나 소통 부분들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조 의원님 질의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특위의 업무 리스트로 잘 메모를 해주시고 일정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을 한번 모아 정리를 해서 정부에게 토스를 하고 또 정부가 그 답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진행상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님들과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신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용수 차관님, 네. 수고하십니다. 김용수 차관님,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입니까? 아닙니까? 스마트 팩토리요? 예, 예,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정도의 수준 문제인데, 그렇죠. 많이 얘기하는 건 3.0 단계니까 완전 자동화는 보통 그 정부가 3차 산업혁명 단계 4.0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되니까 4차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는 어떤 4차 산업혁명입니까? 일종의 그런 걸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드론은? 예, 드론도 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그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새로운 기술 접목되냐 가장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문제 샌드박스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 상충 부분이 많이 나서, 그도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정부의 접근 방법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가 뭐냐를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 육성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이미 한참 위에 간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규제를 해야 될 부분, 또 장려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지금 드론을 했을 때 드론 산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하자. B&B 우버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개개인별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 서로 간에 얘기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4차 산업혁명이 뭔가를 좀 더 단순화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정책 방향에도 보면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모든 부분이 물론 지능형이 들어와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경, 안전, 국방, 복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 IT 강국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 우리 지금 서 있는 좌표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실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럼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가는 방향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하지. 지금 4차 산업 안에 모든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것이. 그리고, 각 부처에서 주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얘기하는 모든 태제들이, 그 아이디어들이나 그 이슈들이 전부 그런 것들밖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무조정실하고 가계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새롭게 보는 방법이 나왔지.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는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만 네,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우리 차관님 짧게 답변하시죠.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본질을 꿰뚫는 이 모든 사실은 많은 착각을 일으킨 것들이 AI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4차 산업의 핵심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자체가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 분야에 확산이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더 충실하게 보고 정책을 집중해달라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에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것은 사실 정부의 주문이나 또 정부와 이 국회와 협력 이것에 따라서 굉장한 가변성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막혀 있는 곳을 협력해서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특위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면 또 그 공감대를 국민 속에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하던 것이건 국회가 하는 것이건 다 국민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 보고나 향후 여러 가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특위 활동과 연관해서 특히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과기정통부와 또 규제 전반을 지금 다루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요구합니다. 주경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희 의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 예정된 질의는 1차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래도 제가 위원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겸해서 요구사항을 차관님한테 지금 분명하게 하나 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업무를 진행하시고 특위에도 적절한 시기 안에 보고서를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가 민간의 이야기를 듣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자료와 속기록을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중에 제기된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요구 또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과기정통부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신 거라면 주무부처이시니까 다른 부처에 배부해서 수고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정세균 의장님과 우리 특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과제라고 하는 국회 법제실에서 이 자료가 오늘 발간됐습니다. 차관님 이거 뭐 나중에 받아가시고요. 여기에는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입법 과제들을 러프하게 일별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급하게 검토 가능한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답변 자료로 준비하셔서 다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도 같이 보시고요. 그중에서 같이 대처할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일단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우리 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을 부를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전에라도 서면 자료를 요구할 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법제실 자리는 과기정통부만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도 토스해서 결과를 받아서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 공청회에서는 요약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엔젤 투자자들 뭐 벤처 기업 쪽에서 했던 이런 두꺼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의 요약본이 오늘 공청회 때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꼭 다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정책 건의가 업계에서 민간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곤란하고 이것은 빨리 해보겠고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쟁점이 붙어 있어서 좀 조율을 해보겠고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업무를 매니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다음 과기정통부 장관님 모시고 한 번 더 업무 보고도 하고 점검을 하는 자리까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듭 말씀하지만 타 부처 소관 사항이 있으면 오늘 특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토수하니까 언제까지 답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묶어서 편철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위가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일을 오거나이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요. 해서 하나하나 일을 좀 정리정돈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만든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드 얘기를 생생하게 들은 규제개혁 시리즈를 냈죠. 네. 예, 저는 참으로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그런 측면에서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요것도 답변 자료를 만드실 때 함께 좀 참고하셔서 그중에서 빨리빨리 좀 반영할 것들 그것도 좀 담아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좀 걸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일머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아젠다에 그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집약된 지점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차관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금 과기정통부 산하국책연구에서 만든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파악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국책연구기관이 이 정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규제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보셔서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직접적으로 좀 답변하실 수 있는 혹은 업무 보고에 포함할 내용으로 참고하셔서 이렇게 꼭 한번 스크린을 해보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위의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가 숙제를 좀 넘겨드리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또 답변을 주시고 진행형인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좀 격려해 주시면서 서면 질의도 해주시고 자료 요구도 하시면서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중요한 아젠다들을 국민적 공감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우리 김정우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예, 과기정통부 2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특위는 1월 9일 날 오후 2시에 전문가 공청회로부터 새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김세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협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4차 산업혁명 특위는 빨리 좀 가동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전은 민간으로부터 듣는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업무 보고를 개시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시간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방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1월달 일정과 연관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특위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요. 1월 첫째 주는 뭐 다들 그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뺐고요. 1월 둘째 주는 화수목 거의 4차 산업혁명 특위 관련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일부터요. 그래서 시간을 꼭 좀 두 번째 주 9, 10, 11은 좀 내시면 좋겠고, 셋째 주는 정부 업무 보고에 대한 협의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셋째 주에 바로 이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셋째 주는 비우고요. 22일부터 이루어지는 넷째 주와 29일부터 이루어지는 다섯째 주, 이때는 화수목은 거의 다 특위가 어떤 형태로든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이상엽 교수님, 이정민 부소장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뭐 혁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도 속도감 있게.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안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국민들이 큰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세 분 진수님께 한 1분씩 시간을 드리면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에 꼭 바라고 싶은 것, 세 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부에 가까운 곳에서도 조언도 해주셨고 또 여러 정책건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4차 산업혁명 특위를 만들었는데요. 한 1분 이내로 각자 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6개월 정도 활동 시한인데요. 그럼 요점에 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는 조언을 각각 하시는 것으로 오늘 공청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상 본부장님. 네, 오늘 세 분 진술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의 권용윤 부단장 배석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 알겠습니다. 발제 내용, 질의응답 내용, 그 다음에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오늘 자료 제출된 거,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국회 법제실에서 낸 자료, 기타 과기정통부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출하거나 부처 외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과기정통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부 내 주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같이 배분해 주셔서 각 부처가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기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또 업무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특위를 진행하는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1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정부 업무 보고 첫 순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